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회복지과장 전금순 상기 본인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사회복지과장 전금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일반 현황, 주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해 참전 명예수당 3만 원과 보훈 명예수당 2만 원 인상하고 정복 지원, 월남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124명에 대하여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초 개소한 지역자활센터는 8개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벽화사업, 쌀봉투를 활용한 재활용 봉투 제작, 집수리 지원, 양곡 배송,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는 19명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장례식장 증축 사업은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2개 수행 기관에서 389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쪽 노인성 질환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시설 및 재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등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노인 인권 강화 추진을 위해 인권 모니터링은 코로나19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였고 종사자 인권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4쪽 노인 일자리 사업은 1292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 참여 어르신께서 활동비 일부를 상품권으로 수령 시 5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장소수당 등의 지급과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2226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 사회참여 및 여가활동 지원은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나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현재 21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장비를 12월 중 영상통화 및 다양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장비로 교체 및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프로그램이 취소 또는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21쪽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장애인 연금, 수당, 일자리, 출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활동 지원, 재활 치료, 보장구 수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동아리 활동 지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성별 영향 평가를 추진하였고 성인지 재구를 위한 직장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라 추이를 보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795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 414명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차량 운영비,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환경 개선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 각종 수당,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저소득층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기본수당,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생활지원금 이해, 붙이는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대상 아동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와 학습 지원, 의료비,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건강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해 가족관계, 생활, 지역 공동체, 상담 등 영역별 프로그램과 다문화 특성화 사업, 아이돌봄 지원 277가정을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과 현재까지 한 402억 원의 그 양구군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많은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도 역시 양구군 전체 예산의 12.24%를 차지하는 4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제출하셨더군요. 이는 양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전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보면 그만큼 사회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입증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2020년도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됐지만 나름 그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악조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신 그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 자활센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양구군에서 참 어렵게 지역 자활센터가 설립되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와 사업비 8억 원이 넘습니다. 그 18세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 저소득층,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3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나요? 네. 예, 그 34명 모두가 이게 조건부 그 수급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여 가능한 조건에 있는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현재까지 그 자활센터 운영 실태
그리고 참여 인원은 34명이고 참여 유형, 참여 그 사업 이런 형태를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인원은 34명이고요. 8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잠시만요. 있습니다. 그 전반기에는 36명으로 돼 있다가 후반기 34명인가요? 그럼 2명이 그럼 사업을 진행을 포기한 건가요? 포기하신 분이 예, 있으십니다. 게이트웨이 과정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유기농 영농 사업, 뭐 벽화 사업, 자연 EM 사업단, 주거복지 사업단, 해봄 사업단, 급식 배송,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에 파견돼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자활사업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탈수급이죠? 네, 자립을 네, 위한. 크게 보면 예, 그렇게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 이런 자립센터의 지원 없이 혼자서 어떤 취업이나 창업을 해가지고 수급에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게이트웨이 단계에서 그 사람의 특성, 저 사람의 성향 내지는 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적합한 그 일을 맡기는 거죠. 네,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서 사업단 배정을 합니다. 네. 이 참여자 중에 일부는 뭐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 어떤 그 다양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개인 특성에 다 맞게끔 적용을 접목을 시키나요?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고 전혀 근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개인별 의사를 반영해서 사업단 배정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이 많고요. 탈수급을 위해서 어떤 것이 지역에 맞는 그 직업인가 이런 것을 참 다양하게 그 전문가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그 과장님들 또 관계자분들하고도 같이 좀 협의하셔가지고 연결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에 성과보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례식장 관련 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인 의원이 장례식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기회 될 때마다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 자원 재활용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8종의 일회용품에 대해서 사용 금지 또는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규제 대상은 일회용품으로 2022년까지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35% 감축을 하고 또 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 전면 금지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 장례식장에 대한 것을 또 별도로 또 기준을 마련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다른 그 식당이나 뭐 대중 음식점 일회용품 이런 것들이 다 유예가 되긴 했지만은 2020년까지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 제도를 함축으로 개선하고 21년부터 세척이 비교적 유기한 컵, 수저 등 식기류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하는 많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2020년 자발적 협약으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우수 모델을 마련하기 한 뒤 지자체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고 사설 장례식장으로 확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혹시 이런 그 대책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례식장의 문화 특성상 손님이 오시면 좀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개념 때문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음식 문화 개선이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좀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뭐 뷔페 음식으로 이제 좀 바꾼다든지 저희가 장례식장을 이번에 지금 입식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뷔페 음식으로 뭐 바뀐다든지 뭐 다가나 이런 종류로 간소화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희 또 그거에 맞춰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획기적인 저 변화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또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요. 근데 뭐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뭐 양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세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뭐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책을 준비하셔가지고 혼란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시장 관련 질의 하나 더 드립니다. 그 타 지역 사람들이 양구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이라고 봅니다. 본인도 타 지역을 갔을 때 그 장례식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첫 이미지, 양구의 첫 이미지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많이 각인될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본의원이 야간에 그 주차장 그 라인이 안 보이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뭐 법률적으로 장례식장 주차장은 뭐 조도가 어느 정도 이하여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장례식장 증축 공사하면서 가로등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지금 장례식장에 간판을 기존에는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건데 조명으로 들어오는 걸로 좀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차장 라인까지 잘 보이지 않는 현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 라인 도색을 새로 하게 되면 기존에 좀 낡아서 덜 보였을 수도 있는데 네. 라인 도색 새로 하고 조명이 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 보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개선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은 당연히 그 망자를 추모하는 엄숙한 곳도 숙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까지, 환경까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이 내년 1월 준공이 되나요? 12월 중에 준공 토록 12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준공 이후에 그러면 구관, 신관이라고 해야 되나? 본관, 별관으로 지금 예, 계획하고 본관, 있습니다. 별관.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어디가 기존에 지금 있던 기존에 데를- 있던 것이 본관이 되고 네. 예, 신축된 것이 별관이 되는 것이죠. 네. 기존에 있던 데가 지금 빈소가 3개가 있어서 그걸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별관에 비해서 이 본관이 2007년도에 개장이 됐죠? 제가 건축 연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인이 알기 2007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예, 될 예, 것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축되는 건축물하고 이쪽 건축물하고 또 비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또 내부 또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존 장례식장은 2007년도에 조성이 된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기존 장례식장의 마루를 다시 이번에 203호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마루를 다시 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식탁도 입식으로 다 바꿀 예,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는 이제 세부적으로 그 업무 보고 때 또 논의하도록 하고요. 봉안당의 그 개인단 부족되는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복지부나 관련 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차장 확장하고 그 울타리 문제는 다시 또 업무 보고 시에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들의 그 제출하신 행감 자료, 소중한 자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여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여림 의원입니다. 감사 자료 7쪽에 보시면 우리 취약계층 아동 세대 다가구 주택 운영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거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택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저 호수가 6호죠? 지금 입주돼 있는 호수가 102호, 202호입니다. 두 호수인가요? 두 네. 가구인가요? 그러면 이런 우리 군에서 이 집이 없어서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이런 문의를 들어오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지금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 2가구에 1가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가구 정도가 비어 있는데 예. 대상이 아동이 있는 가구로 가구여야 되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금 그래도 비어 공실로 되어 있는 곳도 3곳이나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읍면에도 대상 아동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문서도 시행을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제가 볼 때는 공실이 있다는 것이 조금 놀랍거든요. 많이 우리는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홍보가 좀 덜 돼서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희가 이거는 예. 주변에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아동 있는 조선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한 세대 더 들어올 거고 예. 내년도에 조금 더 리모델링을 새롭게 해서 해서, 추가로 더 이제 입주토록 예. 하겠습니다. 입주 과정을 또 받으려고 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게요. 요런 제도가 좀 더 많이 좀 이루어져서 우리 어렵게 살면서도 혹시 여기 못 들어가는 가정이 있지 않나고 주변도 좀 살펴보시고 네. 예, 이런 고루고루 이렇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려운 가정, 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 위해서 좀 적극 좀 추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동네에도 이렇게 좀 홍보 좀 하시고 각 마을마다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이 홍보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닌가 저희가 모르겠네요.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예, 예.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뭐 문서뿐만 아, 아니라 그런 문서도 따로 보내고 그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요? 기존에 뭐 집이 없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주 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다행입니다. 하여튼. 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여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로당을 운영을 안 하죠. 네. 경로당 운영을 안 하고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지금 어르신들 겨울철에 그래도 경로당 운영하면서 좀 나름대로 거기서 이제 그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따뜻한 방에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동고동락을 하셨는데 지금 겨울철에 이제 아무래도 어르신들 그 관리를 좀 신중하게 하셔야겠죠.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노인회장님들이 있고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반찬 봉사를 받고 이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경로당을 이제 문을 닫고 지금 기본적으로 뭐 겨울철에는 경로당의 보일러 가동은 기본적으로 하겠지, 그죠? 네. 뭐 외출로 틀어놓고 이제 나가서 하긴 하겠지만 그 경로당 운영을 아예 이제 폐쇄를 시킨 상태에서 아예 문을 닫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노인회장 몇 분하고 이제 그 분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뭐 먹는 게 조금 좀 부실하셔요, 지금 겨울철에.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뭐 저기 우리 장례식장의 부패 얘기를 좀 하셨지만 그분들이 생필품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가져가 와서 경로당에다 갖다 놓고 와서 가져가는 거는 관계가 없잖아, 그죠? 먹는 거를 와서 가져가는 거는. 네, 저희가 푸드뱅크도 지난주에 양구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중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래서 다시 그거 그래서 아니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매일 받던 분들이 못 받고 식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면을 못하니까 경로당에다 갖다 놓으면 가져갈 수는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은 그렇죠. 그게 어떤 방법의 묘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계속들 뭘 요구하고는 계신데 받아가지 못하니까 뭐 진짜 두부 한 조각이라도 그분들이 있으면 가져가고 그다음에 생필품들이 나오고 뭐 나오는 것들을 경로당 회장님들도 계속 전화가 오셔요. 이제 뭐 먹을 게 좀 부족하니까 좀 자기들이 갖다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좀 달라고 하시는데 겨울철에 어르신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래기를 끓여서 이제 밥을 드시고 같이 막 공동 취사를 하시던 분들이 그걸 못 하니까 먹는 게 되게 지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우리가 1.5 단계에서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간이 안 되더라도 와서 가져갈 수만 있다 하면 가져갈 수 있는 그 방안의 묘를 좀 살려서라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면 단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해서 면장님들 그 사회복지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받아서 쓸 수 있게 그런 그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시는 게 과장님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드뱅크 운영 중단은 이제 확진자 나오면서 그러니까 대면하는 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어르신들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시 중지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재개를 다시 검토하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로당에서 노노케어, 뭐 경로당 도우미 하셨던 분들 활용해서 좀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돌봄 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이거를 그쪽에서 뭐 갖다 놓게 하거나 대면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안부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방법을 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겨울철이 진짜 되게 길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분들. 경로당 활용을 못하니까 집에서만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집에 모여서들 이렇게 해서들 이제 뭐 식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그 묘를 좀 살리셔가지고 소외되지 않게끔 좀 관심을 가져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임경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아침에 어르신들이 그 마을길이나 지방도 이런 데 나오셔서 쓰레기나 뭐 이런 낙엽 같은 거를 치우고 계시는데 이게 출근 차량하고 많이 겹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를 좀 실시를 하시는지. 저희가 안전교육은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별도로 문서 시행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예전엔 집합교육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전단지 만들어서 이제 마을별로 뭐 좀 배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네. 안전교육 출퇴근 시간대나 뭐 차량 많이 다니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문서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좀 특성이 있기는 한데 거기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달라고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방도에 겹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좀 오늘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대인데도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길로 그냥 인도도 없는 데로 막 다니시고 이러니까 안전에 되게 좀 불안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교육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추운데도 아침에 거의 9시 다 되셨는데 오셔가지고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대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인데, 네. 이제 뭐 어르신들도 일찍 일을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서 좀 사고 발생하지 않게 뭐 어두울 때 너무 일찍이라든지 너무 갑자기 추운 날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상당히 추운데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예전보다 이게 사업비 남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을 해서 집행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을 단위로 그게 추진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마을에 뭐 그 반장님이 계시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실 수 있는 예. 그런 분이 한 분이 좀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남 의원입니다. 동의원들이 다 질의해서요. 그 지금 동의원님 말씀하신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현황, 제가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특히 교통도 문제지만 여름에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예초기를 메고 이제 풀을 까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그런 안전 사고도 좀 교육을 통해서 좀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좀 저희 그때 그 연세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교육시켜줘가지고 그런 거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 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막 예초기 작업하시라고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르신들이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네. 좀 더 갖겠습니다. 저희 보니까 마을 안길 깎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노인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예초기 메고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동료위원이 또 질의하신 그 취약계층 아동세대 다가주택 운영 이게 지금 3개가 남아있었다는데 이거를 좀 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대상이 그렇긴 한데 저희가 어르신도 생각을 해봤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냥 어르신 가구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입주자의 자격에 예. 뭐 이탁 가구, 그다음에 수급자 및 법정 저소득층 가구, 기타 저소득층인데 이걸 좀 한 번만 더 완화시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저희 주위에도 이 아동 세대가 아니지만 무주택집에서 갈 데가 없는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었으면 이게 좀 새 가구가 비어 있지만 앞으로 다 차면은 더 또 가구수를 늘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좀 복지 측에서 복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더 확 넓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조례 개정도 몇 번 했더라고요. 했는데 좀 더 완화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지원 현황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저소득 독거 노인 1순위, 저소득 노인 부부 가구 2순위,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거 노인 부부가 이제 3순위 이렇게 돼서 나오는데요. 이게 연 220명을 대상으로 사용하시면 이게 한 끼에 얼마 정도 부담이 되는 겁니까? 끼당 어르신들은 3,000원 잡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예전에 2,000원이었는데 좀 올려서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필요로 들어가는 뭐 포장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 지난해 이제 용기를 좀 네, 일부 네. 보완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 양급은 이제 분여해서 배달하다 보니까 유류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드리고 다른 데는 면사무소에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별도 유류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남면이라든가 저쪽은 이제 이게 압착한다 그러죠? 용기를 압착하고 이제 양급은 이렇게 검은색 봉다리 거기다 해서 이렇게 해서 아이스팩에다 해서 넣어서 배달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위생상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요 순위 말고 1순위, 2순위 말고 3순위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독거노인 부부가 저희가 사회 다니다 보면 눈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살기가 곤란한 부부들이 좀 많아요.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도 예산 범위 내에서지만 좀 이렇게 더 찾으셔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이 필요하다고 되는 경우 있으면 그거는 확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뭐 청소년, 소년 가장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 아동 급식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음식은 같이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다 낮춰서요. 예. 할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더 폭넓게 저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층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챙기셔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층이 좀 겨울 좀 따뜻하게 날 수 있고 식사 배달이나 이런 데 좀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삶을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